일본 경제에 위기가 오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의아해하실 겁니다. 분명 언론에서는 일본의 경제는 회복 중이고 취업난은 개선되어 청년들이 한국같이 취업 문제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만 들리니까요. 하지만 일본 경제는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보다 많은 위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사람들은 많지만 일본 경제가 위기라는 말 조금 이상해 보이시죠? 당나귀 삼촌과 함께 일본 경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은 2013년 4월부터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유럽연합에 견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돈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5,500조 원을 쏟아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1년 예산은 496조 원입니다.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4배 정도 큰 유럽연합의 양적 완화 규모가 3,300조 원인데 5,500조 원의 일본의 양적 완화는 미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의 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베노믹스로 버블 경제 이후 죽어있던 부동산 경기를 반등시킬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자 엔화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마침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유가까지 하락하자 당연히 수출도 살아났죠. 세계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한 점유율도 2014년 최저점이었던 3.8%에서 2016년 4.5%로 드라마틱하게 반등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때 일본 수출 증가에 기여한 품목이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소재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엄청난 호황을 누리던 시절과 절묘하게 일치하죠. 아베 내각이 현재 한국 반도체 부품 및 소재 산업에 규제에 나선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제는 양적 완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이끌어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몰핀 주사를 맞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 수익 개선, 투자 증가, 고용 확대 및 임금 상승, 소비 증가, 기업 수익 개선. 이 구조를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 하는데요. 일본 경제의 순환은 고용 확대까지는 이어졌으나 소비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일본 정부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격인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합니다. 이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일본의 내구재 소비는 전례 없이 급감하게 됩니다. 내구재란 주택, 가전제품, 그리고 자동차와 같이 오래 사용할수록 효용이 줄어드는 제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내구재의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만 소비하고 있다는 말이죠. 참고로 매일 위기라고 얘기되는 한국은 부동산 비중이 크긴 하지만 내구재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2019년 10월 1일, 앞으로 3개월 후 일본 정부는 소비세를 10%로 다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내구재 소비는 더 부진해질 것이고요.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주택 거래량이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일본의 경제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비 부진이 벌어지는 원인은 임금 상승이 현저히 낮은 데에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인구 감소에 접어들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인구가 80만 명이나 감소했는데요. 경기는 확장 중인데 인구는 감소 중이니까 당연히 실업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청년들의 취업문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실질 임금은 지난해부터 계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일본은 실질 경제 성장률보다 실질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았던 시기가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해도 일본의 실질 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경제가 성장한 것에 비해 임금이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한국조차도 실질 임금 상승률이 실질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던 해가 2000년대 이후 7차례나 있었습니다. 일본의 미미한 임금 상승은 당연히 소비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일본의 경제 회복은 양적 완화를 통한 엔저 정책과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재정 정책으로 수출 경기를 활성화하고 소비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기업들이 수출로 얻은 이익을 임금 인상보다 사내 유보 및 주주 배당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에서 생산을 통해 발생한 소득 가운데서 노동자에게 분배되는 몫을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2010년 58.9%였다가 2016년 62.5%로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는데요. 일본은 2010년 67% 가까이 됐지만 2016년 60%로 하락 중이며 한국과 비교해봐도 역전된 상황입니다. 일본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이 민간에게까지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기업이 수익을 올리는 만큼 임금으로 분배가 되고 있지 않으니 소비 활성화가 되지 않는 동맥경화가 걸린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엔저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일본에게 저환율 정책에 대한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이 이전보다 탄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앞에서도 말했지만 5,500조 원 규모의 양적 완화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 9월로 아베 총리는 임기가 끝날 것이고요. 일본 양적 완화의 화신 일본 중앙은행 총재 구로다도 임기는 2023년까지지만 2021년쯤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일본의 미친 양적 완화도 이제 슬슬 끝나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일본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는 2%지만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1%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통화량 증가를 통한 경기 확장이 중단될 경우 일본 경제는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도쿄올림픽에 아베 내각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0조 원에서 150조 원을 투자하며 올림픽 특수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데요. 더불어 현재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의 부동산은 올림픽 효과로 인해 홍콩, 싱가포르도의 자금들이 몰리며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일본 경제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쿄 중심부 간척지인 하루미란 지역에 17,000세대 규모의 신규 선수촌을 건설하여 도심 곳곳에 올림픽 관계자 및 여행객들을 위한 주택들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수도권은 이미 주택 초과 공급 상태이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겠지만 축제가 끝난 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나 쉽게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본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이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고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것 같지만 위기라는 한국 경제보다 더 탈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일본 경제는 한국보다 훨씬 더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과 경기 순환에 있어서의 동맥경화 상태는 앞으로 일본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아베 정권은 한국 반도체 소재 및 부품 수출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7월 22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일본 수출 규제는 다양한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반도체 소재 및 부품 규제는 삼성 반도체의 EUV 신기술을 타겟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UV 공정은 기존 공정에 비해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일본 업체들의 제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점유율을 빼앗아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속셈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하지 못하면 회방을 놓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일본의 주력 수출이자 고수익을 내는 제품은 계측기계, 공작기계, 자동차, 기초소재, 그리고 반도체 관련 장비, 소재 및 부품입니다. 만약 반도체 관련 산업까지 한국에게 잠식당한다면 이제 일본이 내세울 수 있는 산업은 거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도체 관련 산업이 한국에게 추월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재앙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견제구를 날리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열심히 몰핀을 맞고 한국을 괴롭히며 올림픽이라는 축제를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과연 맞서리가 다 끝난 뒤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당나귀 삼촌은 위기 일본 경제를 계속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